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항상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물론 아까 이제 이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회 정치라든지 또는 뭐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런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의 또 한 분의 오나에 해당하신 오자와 간사장이 지론으로 가지고 계신 보통국가론, 보통국가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점이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보통국가론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북핵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생겨서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에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국가론이 강조되면서 이 주위 나라에서 보면 이것이 우경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나눈 것이 바로 이 보통국가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 정권이 이게 중요하고 나서는 그 지론이었던 보통국가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자와적인 그 보통국가론과 자민당 시절의 어떤 보통국가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민주당 관계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반도 주의를 둘러싸고 그렇게 위기가 이렇게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렇게 어떤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북핵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전보장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보통국가를 이렇게 지향을 하기 때문에 좀 주위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같은 나라는 보통 이상의 국가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 나라에 우려를 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세계 평화에 확신을 주는 그런 보통 이상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일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発言の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初めて参加しました。非常に先生方の議論勉強になると思って興味深く聞か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先ほど岩木部先生から日米安保は地域の安定装置だと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私も全く同感でして、北朝鮮問題の解決あるいは対応にあたってですね、今の日米同盟のギクシャクした状況がどういう影響を与えるかということを私は記者としては興味を持っていますが、一国民としては勇気を感じつつ、見ているところです。日安保の状況を私がどう見ているかというのをお話しして、その地域の安定装置として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日米間の足並みが揃うの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の日米の間にはですね、いろいろ普天間の話など先ほどありましたけど、突き詰めるとですね、大きく分けて2つの大きなギャップがあると私は見ております。その一つはまず脅威認識が一致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同盟にとってはかなり根本的かつ致命的だと思うんですが、それが一番よく表れているのが核の問題です。アメリカは今ちょうど NPR ニュークリアポスチャーリビューという作業を核政策の見直しをやっていますが、その中でも日本に対する核抑止力の提供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どう見直す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わけですが、そこで混乱がアメリカ側で生じております。なぜかと言いますと、アメリカは日本にその核抑止力を提供していることで、日本の安全に大きな貢献をしていると考えているわけですが、日本とりわけその民主党政権はですね、それをあまり感じ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
それが一番象徴的に現れているのは、岡田外務大臣がかねて主張している核の先制不使用の問題です。あるいは、岡田さんは、日本がアメリカの核の傘から半分出るというような表現もしています。アメリカは今までその核の日本に対する核抑止力の提供については、それがその十分ではないという懸念を日本が持つのでは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懸念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そんな放置しておく日本が核武装に당시에 되면은 일부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북아의 핵균형이 무너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民主党政権になって 민주당 정권의 집권을 이끌 현재 사용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全く違う 전혀 다른 우려로 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今混乱している 바뀌었습니다. 예, 그것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앞에서 안 교수님께서 한동안 정권은 脅威核の脅威を深刻に 위협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요. 이 점이 바로 상징적인 부분이다. 위협에 관한 인식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하고요. 하토야마 정권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괴리이고 두 번째 괴리 격차는 이러한 위협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동맹이 바람직할 것인가, 동맹의 방안, 동맹의 구조와 능력에 관한 생각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재 미일 동맹은 일본에게 있어서 일본 안보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능력이 있고 일본 국민은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것은 대단히 일본에게 있어서 흑색이다. 미군 사령관이 그레이트 바겐이라고 했는데 일본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후텐마 기지 문제, 핵 미락의 문제, 예산 삭감, 지역 협정 재검토 등 자민당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소위 부의 유산을 해소하려는 식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이 그래서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저에게 이러한 자민당 정권으로부터의 부의 유산 해소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지금 스트래티직 라이어빌리티 전략상의 부채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맹의 역할과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분담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오바마 방일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미일 안보조약 서명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데 동맹의 그 방안의 모습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기능 정지가 되거나 혹은 붕괴되어버리는 일은 그러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한미 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을 극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공 비행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를 미일 양국의 동맹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